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사라졌잖아요. 지금 네이버 실검 2위가 인블리네요. 이게 뭐죠? 네, 안녕하세요. 이서블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 북원 FNC, 분리분리, 인분리가 있죠. 요즘 정리된 아젠다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인분리가 망하지 않을 5가지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돋아내길래 제가 한번 내용을 보고 재밌어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 연매출 1,700억의 회사. 북원 FNC 자료를 보면 약 1,000억 정도 매출액을 2018년에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북원 코스메틱 매출이 좀 있어요. 더해도 뭐 1,700억은 안 되는데 바토라던가 아니면 해외 매출 더해서 1,700억이 된다고 치고 1,700억은 본인들이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1,700억의 회사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매출이 1,700억이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펄을 아마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총으로 보면 2,000억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면 인분리를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특이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도 이런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원래 패션 회사가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려면 굉장히 많은 마케팅비가 들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화장품 회사에서 제일 크게 알고 있던 회사가 AP가 있죠. 아모레퍼시픽이 있고요.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이 있어요. 둘이 요즘 비등비등한데요. 이분들의 영업이익률은 약 10% 내외고 마케팅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원 코스메틱의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냐면 40%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근데 그러면 북원 코스메틱이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냐? 북원 코스메틱이 인분리 인스타그램의 가치가 마케팅비를 퉁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퉁친 금액이 그럼 얼마 정도 되냐? 제가 이제 추상을 해보니까 퉁친 금액이 1년에 100억 정도 됩니다. 정상적인 화장품 회사였다면 100억 정도 쓴 마케팅비를 인스타그램 한 방으로 퉁친 거예요. 화장품 회사로서 대단하죠. 이게 양날의 검인데, 북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그래서 북원은 마케팅을 할 줄 몰라. 임지연 상무는 이제 상무직에서 내려놔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임지연 상무는 원래 이 사람이 경영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 인플루언서 역할만 했어요. 그냥 그 말을 또 한 거야. 일하는 척을 좀 안 하겠다고. 원래 자기가 일 되게 많이 하는 척 했거든요. 저는 계정도 닫고 인플루언서도 안 하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자숙하겠습니다가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 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분은 왜 인플루언서만 하겠냐고 했냐면, 북원 FNC는 다른 마케팅 수단을 쓰거나 구현할 줄 모르니까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걸 내려놓으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연매출 1,700억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화장품에서는 분리분리 인스타그램의 가치가 100억이 가치가 있었어요. 그럼 패션에서는 얼만큼 가치가 있었냐면, 패션에서는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1년에 136억 정도 가치가 있었어요. 패션은 어떻게 추산을 했냐면, 패션은 이분들이 직접 만든 옷이 거의 없고 대부분 동대문 사입이라는 걸 통해서 옷을 판매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쟁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동대문 사입을 하는 회사가 어디가 있냐면 딱 떠오르는 데 없나요? 66걸즈가 있습니다. 66걸즈도 굉장히 잘 나가는 이제 동대문 사입을 통해서 옷을 파는 패션 회사인데, 제품이익률이라고 하죠. 원가 비율이 66걸즈가 훨씬 높아요. 어느 정도로 높냐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똑같은 옷을 1년에 팔면서, 옷을 1년에 인블리가 한 900억 정도 팔았어요. 옷을 900억 팔면서 만약에 66걸즈였으면 그 똑같은 옷을 가지고 770억치를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옷값을 136억 정도 더 받았다. 옷값을 136억 정도 더 받았고 화장품에서는 100억 정도 마케팅비를 덜 썼다. 두 개를 해보면 인스타그램만 가치만 해도 1년에 한 236억 정도 된다. 아마 북원 FNC가 4월 전에, 이 사태가 있기 전에 인수할 적격 대상자들이 북원 FNC의 지분 100% 인수한다 그러면 2,000억 정도는 가지고 갔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바꿔 말하면 지금 이제 5월 말이거든요. 이게 이 2달 동안 이렇게 증발한 거죠. 인분리는 망할까요? 그랬을 때 인분리가 망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리분리 브랜드와 인분리 브랜드, 패션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거의 예전 매출의 10분의 1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제 생각입니다. 뭐 제 추정이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관점이 있잖아요. 인분리가 망할까요? 그러면 네, 인분리 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인블리가 망한다고 임지연 씨라든가 박준성 대표가 어려울까요? 와, 그건 당연히 아니죠. 네. 뭐 가족회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가족회사에서 이제 많은 임원들이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있고요. 올 4월 3일이었던가요? 그때 이제 호박즙 사태가 처음 나서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웠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임지연 씨는 대표로 내려놓고 박준성 대표가 나와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저희가 미숙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대처를 하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왜 발랄하던 그녀가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지금은 삭제된 영상이지만 죄송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요 저는 신발도 제 손으로 신고요 뭐 이런 우울한 얘기를 했을까 보면 이분들이 좀 마음이 좀 다른 데 가 있었어요. 아마 엑시트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원 FNC는 아마 19년, 20년 정도를 해서 적당히 회사를 통으로 매각하고 뭐 작년에 이제 스타일란다 사례가 있잖아요. 스타일란다 사례처럼 아마 2천억 정도 내외의 매각을 꿈꾸면서 그 이후에 다른 삶을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 세무조사 관련 얘기가 되게 많아요. 세무조사할 건덕지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게 제 추정입니다. 일단 북원 FNC는 외관법인이고 그 다음에 엑시트를 생각하셨으면 재무제표는 굉장히 깔끔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세무조사 받을 만한 건덕지는 없겠지만 북원 FNC의 그 처우가 좀 열악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서 북원 FNC의 평균 연봉과 직원 수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북원 FNC의 급여가 114억 8천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2018년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을 가지고 명수가 248명 기준으로 추산을 해봤을 때 급여는 약 한 65억 정도가 나갔을 거예요. 그럼 차익이 비잖아요. 이 50억의 차익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임원급여입니다. 임원급여 항목으로 50억 정도가 지출됐을 걸로 보이는데 제가 아까 왜 1년에 인블리의 인스타그램 가치만 해도 230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인스타그램 소유주는 임지연 씨니까 임지연 씨가 1년에 230억이나 되는 걸 가지고 인스타그램 운영을 하면서 급여를 50억 받았다고 한들 물론 임지연 씨 혼자 50억 안 받았을 거예요. 세금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임지연 씨가 한 10억 받고 박준성 대표가 또 한 10억 받고 뭐 동생이 또 한 10억 받고 이렇게 해서 50억을 만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5억이 넘어가면 소득세 누진 구간이 굉장히 커집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좋은 세무 컨설턴트라든가 세무사들이 붙어서 깔끔하게 설계를 잘 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임원급여가 50억 플러스 알파 이건 북원 FNC에서만 그렇고 내용을 보니까 바토라는 회사가 또 있던데 거기에서도 수십억 나간 걸로 보여요. 임원급여가 굉장히 좀 많았을 거다. 임원급여가 많았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조금 안타깝지만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분들이 매출액 1,700억 하면서 영업이익률은 뭐 10%도 안 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임원급여는 뭐 북원 FNC에서 50억, 뭐 다른 회사에서 계열사에서 50억에서 100억씩 받으셨다는 뜻은 회사에 대한 어떤 나는 이 회사와 죽을 때까지 간다. 혹은 회사가 나다. 뭐 이런 식의 창업자 마인드랑은 조금 거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아름다운 은퇴를 준비하고 계셨던 걸로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도 좀 늦고 그러지 않았나. 사람들이 불매운동이 일어났지만 잘 버티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북원은 재무제표라든가 데이터를 보면 알겠지만 인블리 인스타그램의 가치는 그 평가하는 가치 3년만 해도 700억, 5년 하면 1000억 이걸 가지고 가치를 뽑아먹는 회사였어요. 그럼 이 가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매출이 10분의 1로 줄겠죠. 그래서 이 회사가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터무니없다고 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돌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표현은 적합하지 않지만 굉장히 그녀를 옹호해주는 시녀라고 할 정도로 단단한 팬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 인블리의 옷들은 거의 굿즈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연예인의 어떤 물건 이런 느낌이어서 사실 그래서 지금 돌아선 사람들 중에는 그녀의 팬들도 있지만 그런 행위가 되게 배가 아팠던 많은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더 이게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에 갑질을 했고 뭐 호박즙이 상했고 화장품 이상했고는 저는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호박즙은 전문회사에서 만든 것이고 화장품도 전문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보관을 아주 못하지 않는 한 크게 상하기 어려운 제품이고 크게 이상하기 어려운 제품이에요. 다만
고객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그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제 너무 멀리 갔다. 그런데 오늘 나온 발표를 보면 경영진에서는 물러나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겠다. 뭔가를 다 내려놓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내려놓은 건 없다. 아무것도 못 내려놓겠다. 여태까지의 그 사과 방송이라든가 인터뷰가 다 그런 패턴이거든요. 뭔가 미안하다고 하는데 진짜 미안함은 좀 없고, 뭔가 내려놓고 그만하겠다고 하는데 내려놓은 건 없고. 그래서 저는 위기 대응이 너무 어설프다고 생각을 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회사가 잊혀져 가는가 봅니다. 하나만 더 하면, 만약에 인블리가 여기서 이 바닥을 딛고 일어난다면 그건 박준성 대표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을 좋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